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깊어지고 계시죠? 오늘도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하게 앞서가지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가 어디서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도 강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강연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청주와 안양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에서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완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요일은 안양으로 가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안양 상공회의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도 오랜만에 가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으시러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해야 되겠죠. 오늘 왜 여러분들이 고민이 조금 깊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처음에 시가는 좋았습니다. 0.4%대, 5%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떠서 출발했는데 마감이 되었을 때는 음봉으로 쭉 내려갔어요. 사실 오늘 마이너스 때죠. 저가는 마이너스 0.28%까지 조정이 좀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만 올라가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고 힘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긴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올라가는 종목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반대였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이 나가는 종목들도 강하게 올라왔다기보다는 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또 SK하이닉스는 조금 밀리면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쪽에서는 웃고 어떤 쪽에서는 또 우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갑자기 남북경협 테마가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때 아닌 남북경협주 급등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수급들도 사실은 조금 쉬어가는 장세에 좀 가까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제 피습 소식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야, 이거 어떤 정황이 나오게 될까,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하면서 우려감들이 많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인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방향성을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장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있다라기보다는 허공에 좀 떠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 그 무중력과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허공에 떠 있다 보니까 약간의 바람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의 바람에도 떨어지기도 하는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장세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장세인 것 같고요. 이런 방향성이 없을 때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오프라인 강연 가서 증시가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하게 되면은 올라가면 좋겠다 또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말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이 증시가 그런 증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겠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매도를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 물량은 없는데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가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뭔가 좀 사고 싶겠죠. 그래서 매수세는 일어나는데 매도세가 죽어나가는 약간 이런 대칭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지만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래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내 거 안 올라가는데 지금 자꾸 올라가는 종목만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로 올라탈까 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이 약간 원통형으로 갇혀서 이렇게 터널 안에 갇혀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봤을 때요. 지금은 그 터널의 상단부에 도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단부가 어딘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을 그어놨을 때 여기가 뭐 무조건 맞고 떨어져야 되는 자리 그런 건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즈음이 이제는 고점 라인대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즈음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3,000포인트라든가 3,200포인트까지 이렇게 날아가 버리게 된다면은 위로 조금 방향성이 새로 생겨나갈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맞고 밀려 내려간다거나 버텨버리게 된다면은 어정쩡한 게 이제 고점 라인대에서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을 때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 이를테면은 한국전력으로 볼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런 식으로 고점에 막혀서 움직이는 자리들이 보여질 때요.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런 고점 자리에 반드시 이렇게 도달 한 번씩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달되었을 때 더 간다고 생각하고 홀딩을 하거나 더 사버릴 것인가 아니면 안 간다고 생각하고 좀 매도를 진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럴 때는 저는 보통 매도를 해라고 하죠.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을 때 제가 이 고점 라인 때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것이 좋지 사는 게 좋지 않습니다라고 항상 강조해드리는 자리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의 지수도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고점 라인대에 도달되어 있는데 더 간다 생각하고 사는 것보단 여기서 안 간다 생각하고 비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였다가 내려가면 다시 사오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현금화를 조금 늘려나가는 전략이 좋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올라온 종목들은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또 오히려 올라가는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조금 시키되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하는 것이 내 계좌 정리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10개, 20개, 30개 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모든 게 손실 중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적은 걸 정리해서 손실이 큰 걸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장세고요. 내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걔들을 정리해서 손실 중인 종목들 중에서 추가 매수를 골라서 약간 종목을 줄이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뭘지 내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지금 팔아야 될지 더 가져가야 될지 그런 거 고민될 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략을 짜 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명심하시면서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지금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일까? 아니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종목일까? 판단이 어디서 팔아야 될까? 그거 제가 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성우 하이텍이요. 성우 하이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9,85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네. 오늘 제가 날마다 빠져요. 네, 날마다 오늘 시황 설명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못 올라가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면 물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매수했던 자리가 차트를 잘 보고 안 보고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윗자리 올라가지 않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 사버리면 물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기는 우리가 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저기까지만 오면 그냥 사기가 싫은가 봐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오면은 안 갈 것 같다 하면서 파는 거고 저기까지만 오면은 사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남들이 사기 싫을 때 그냥 사버린 거죠.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됐는데 그걸 샀으니 이 9,800원대 샀으니 당연히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올라왔을 땐 더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여기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사거든요. 시청자님도 더 갈 것 같다 싶어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 비싸게 팔아먹기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속지 마라라고 늘 강조해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성우 하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기업입니까? 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죠. 지금 보면 이제 OEM 같은 거 뭐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아, 자동차 관련주구나. 지금 현대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이제 부품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려가 보면 실적도 보면은 와 영업이익이라든가 실적이 굉장히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도 잘 벌었는데 주가는 안 간다라고 생각할 만한 자리지만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이 아예 테마가 끝났나요?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 그리고 불변의 약간 진리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종목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우 아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시장에 매수했던 자리가 많이 빠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빠졌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잘 버는 기업이 많이 빠지면 그게 저평가인데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빠진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자리부터 산 것은 굳이 안 사도 됐던 자리에 사신 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 그래도 들고 가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돈 진짜 잘 버는 회사고 앞으로도 조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내려갔을 때 조금 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일단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전저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7,800원 자리거든요. 차트로 보여지는 자리가 7,800원인데 올라갈 때 맞고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가 있다면 내려갈 때도 맞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은 7,800원인데 만약 얘가 여기를 무너뜨린다면은 그 아랫자리 어딘가에서 반등이 나갈 건데요. 한 6,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9,800원 사가지고 물리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손실 난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내려가는 게 오히려 또 반가운 일인 거예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6,000원에 가깝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시거들랑 6,0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 홀딩 하셔가지고 6,000원에 가깝게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7,8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큰 흐름에서의 쌍바닥을 그리고 시청자님 매수가를 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1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서 12,000원쯤에서 매도하는 걸 목표로 1차 목표가로 갖고 가보는 거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HPS H. 42,000원에 20%요. 무슨 종목이요? HPSP요. HPSP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42,000원에 20%입니다, 선생님.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끝물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반도체 산업이 끝물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을 끝물이라고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끝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쭉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 해가 뜨면 달이 뜨고 달이 뜨면 또 해가 뜨듯이 낮이 오면 또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오고 이렇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주고 주기적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요, 그냥. 그래서 반도체가 2018년도에 한번 사이클이 2017년 정도에 한번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도에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2024년에 들어오는 거 보았을 때 짧게는 한 2년 사이클로 들어오고 길게는 한 4년 사이클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잘못 물리면 한 2년에서 4년 동안을 물려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타이밍은요. 보통 이 반도체 시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상승 사이클이 몇 년입니까 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내고 끝나거나 또는 1년 안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내면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반도체 관련주들이 거의 근 1년 올라왔어요. 이것도 지금 작년 1월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올 1월까지 그냥 쭉 1년 동안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1년 동안 달려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이클이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클 끝나는 끝물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노을 진다라고 생각해보면 좀 있으면 밤이에요. 그럼 밖에서 자꾸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가 떴다가 가장 뜨거울 때가 지나고 이제 노을 지고 있는 그 시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부터 놀아보자 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제가 제발 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반도체 관련주도 아마 많이 물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청자님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 뭐 반도체 관련주가 앞으로 평생 끝장나는 건 아닙니다.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계속해서 이끌고 갈 건데 주식시장에서의 예. 파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할 것이다. 그 올라갔다의 파동이 이제는 끝나는 내려갈 파동으로 이제 진행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이 노을이 지려고는 하는데 해가 당장 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둠이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여기서 잠깐 더 반등이 나간다거나 잠깐 더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슈팅이 예. 나오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기회를 한번 줬구나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때 빨리 정리하시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은 아 해가 진다. 잘못하면 내가 2년에서 4년 동안 이 종목을 영영이 4만 원이라는 가격을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4만 원에 내가 고이고이 4년 동안 물릴 생각이 없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 36,000원이라든가 이 자리가 지금 전저점이기 때문에 36,000원이 예. 무너지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한다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산업은 끝없이 성장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의 사이클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반복한다면은 반도체 산업은 예. 끝없이 좋아지고 있는데 안 좋을 때 사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이클에 사라는 건데 안 좋은 사이클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면 상승에 1년이 걸리면 하락에 거의 2년이 걸리는 게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몇 개월 빠졌다고 다 떨어지고 이제 저점이다. 저평가 이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사야지 되는 걸 지금 너무 서둘러 사가지고 들어가셨으니까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반등 노리고 투자해야 되는 자리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장기 투자를 네. 계획하셨다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한 5만 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으로 보시고 36,000원 무너지면 아쉽지만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현대건설 31,743원에 8%거든요. 3만 얼마요? 1,743원. 31,743원. 네. 추가 매수를 좀 하셨네요. 송전전이랑 추가 매수를 좀 하셨네요. 그 송전전이랑 클랜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네, 이제 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저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모르겠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전에도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모으려고 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만큼 비중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게 헷갈리다가 지금 이제 현대건설을 잡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더 추매를 해야 될지 제가 원래 주식하신 지 얼마 것보다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주식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버셨나요, 지금? 올해 한 45% 정도 다시 5% 벌었어요. 그럼 그 1년 정도 주식하신 건가요? 지금 한 4년째 4년째 하셨어요? 그럼 4년 네. 동안은 수익률 좀 어때요? 올해가 아니라? 예전에는 너무 조금씩 사가지고 수익률이라고 아니요, 하기도 그런 거는 애매할- 말고요. 그 4년 동안 했을 때 총 내가 계산해 보니까 수익이 좀 났나요? 아니면은? 아직도 못 팔은 종목도 있고요. 아니 좀 그 질문에 답변만 좀 수익을 안 해주시면 내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종목은 없어요. 시청자님. 예. 수익이 좀 났을까요? 아니면 손실이 좀 났을까요?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어요. 네.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투자에 어느 정도 뭐 개념을 좀 잡고 있으시고 본인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그 기준이 만약에 내가 수익을 내는 기준이 된다면 사실 이제 매매 스타일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시청자님 저한테 아예 이렇게 제자처럼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서는 뭐 제 사상이라든가 저의 관점이 완벽하게 뭐 주입식으로 교육이 되지도 않을 거고 하다 보니까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수익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그냥 계속 지속시켜가지고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뭐 한국 현대건설 같은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타이밍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뭐 수익을 내거나 했던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경험 삼아가지고 계속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야지. 근데 사실은 제가 아직도 초보다 보니까 또 아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라는 단어가 주식시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여기는 초보자라고 해서 돈을 안 뺏는 건 아니고요.
초보자라고 해서 봐주는 시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식을 하는 그 순간, 계좌를 연 순간 초보 따위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 딱지 떼고 계급장 떼고 전부 다 실전으로 싸우자라고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주식시장은 남의 돈을 뺏는 거예요. 현대건설을 시청자님이 지금 31,700원에 굉장히 저점에 샀잖아요. 그죠? 네. 시청자님이 여기 샀다는 건 누군가 여기에 팔았다는 건데 그 팔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대건설을 여기 31,000원보다는 위에 샀던 사람들이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손실 난 걸 시청자님이 싸게 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손실 난 사람들한테 미안합니까? 아니요. 쥐가 판 거지 내가 뭐 팔아라 했습니까? 그죠? 네. 내가 팔아라 안 했잖아요. 협박도 안 했고 지구들이 여기 31,000원에 판 건데 내가 뭘 미안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에 하나 3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내가 팔았는데 35,000원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또 31,000원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35,000원 팔았는데 35,000원에 사가지고 32,000원에 밀린 사람한테 미안합니까? 아니죠. 내가 뭐 사란 것도 아니고 주구들이 사놓고 비싸게 사놓고 뭐 내가 또 미안할 일이 뭐 있어요. 그리고 내가 32,000원에 또 살라고 했더니 그들이 또 32,000원에 팔았네? 그 또 손실 났는데 그 또 미안합니까? 네. 그러니까 쥐가 초보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못하면 돈을 잃는 거고 잘하면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초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수익이 낮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매수하는 자리가 저점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년 정도 하셨으면 보통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현대건설을 이 31,000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36,000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4만 원에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원래는. 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이상한 투자거든요. 올라갔을 때 사가지고 내려갈 때 물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판자리에서 비싸게 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맨날 내려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투자는 그렇게 나쁜 투자 아니에요. 저는 근데 뭐 건설주를 사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건설업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대건설부터 해갖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돈을 못 받은 공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미지급 공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만약에 돈을 줘야 되는 업체들이 돈을 안 주고 부도가 나버리고 한다면 얘들은 자재값만 쓰고 돈 다 날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건설업황은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의 매수 단가라든가 매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시청자님이 이제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매도도 이제는 좀 해봐야 돼요. 그냥 내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될 때가 모르겠다, 초보니까 모르겠다라고 자꾸 주눅 들지 말고 수익 봤다면서요. 다른 사람들 네. 손실 나고 있을 때 수익 봤다는 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된다는 거고 그 매매가 지금 해오시는 매매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겁을 먹을 게 뭐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는요. 수익 내면 고수고 수익 안 나면 하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뭐 굳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매수의 습관 이런 거는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매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요.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가 하면은 저도 아직까지 매도가 어려워요. 매수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어렵고요.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매도의 기준이 뭐냐면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팔아요, 그냥. 네. 저는 그냥 그래요. 그냥 내려가는 거 보고 팔아야지 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직접 매매를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 나는 종목들이 생겼을 때 내려가는 거 보고 200% 수익 났었는데 내가 150%까지 빠지면 팔아야지 하니까 그게 억울해서 안 팔리더라고요. 네. 내가 이거 2천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지금 1,500만 원 벌고 나가려니까 너무 억울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그렇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보고 팔려고 하니까 와 이건 도저히 못 팔겠다. 결국 본전까지 내려가가지고도 억울해서 계속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팔면 이건 절대 팔 수가 없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 약 물고 팔아보자라는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약 올라갔을 때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으니까 팔아보자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희한하게 팔고 나니까 내려가가지고 제가 판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10번 중에 한 4번은 되더라고요. 그냥. 네. 이상하게 나는 고점에 팔 생각이 없었어요. 더 갈 것 같아서 팔았는데 희한하게 거기가 고점이 돼요. 네. 그냥 그게 뭐냐면 그냥 더 갈 것 같을 때 매도하는 그 마음을 시청자님이 일단 먼저 겪어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인자. 그럼 네. 얘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갔나? 지난번에 흔적을 보니까 36,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죠? 네. 이제 36,000원까지 올라오면은 뭐 좋은 뉴스가 나오든 좋은 분위기가 생겼든 더 갈 것 같겠네요, 그죠? 네. 그럼 뭐 하면 돼요? 팔아요. 맞아요. 그렇게 팔면 돼요. 팔면은 내가 절반 정도만 팔면 돼요. 다 팔면 억울하니까. 올라가면 배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팔아가지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가게 되면은 사면 되잖아요, 다시.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내 걸 비싸게 사가지고 또 싸게 준다는데 내가 마다할 이유가 뭐 있어요.
네. 그렇게 팔고 또 밑에 가서 사면 돼요. 그래서 또 올라가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36,000원 팔았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 4만 원짜리쯤에서 빠졌으니까 이번에 4만 원짜리에서 팔아야지 하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전고점에 왔을 때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뉴스가 동반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냥 올라오진 않겠죠. 올라올 네. 때 뭐 이런 게 수주가 됐다, 어떤 게 됐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뉴스 보면 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 보고 더 갈 것 같을 때 뭐 알아? 팔아야죠. 네, 그게 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습관 좋은 것 같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신 것 같고 이 경험을 이제 내 투자 자산으로 쌓아가는 게 좋아요.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만의 확실한 어떤 매매 기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과정일 것 같아요. 돈 못 벌어도 네. 괜찮습니다만 어쨌든 막 버셨다고 하니까 정말 잘 된 거고 4년 동안 했는데도 벌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도 없었는데 지금 스스로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응원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이제 자기만의 길을 만들면요. 언젠가 이 방송에 나와서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멘토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동안. 아, 그래요? 네, 방송 보면서. 어쩐지 뭔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매수하는 방법이. 네, 어쨌든 잘하셨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점에 타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방식으로 하면은 진짜 재밌어요, 주식이. 그래서 올라갈 때 파는 거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판단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저는 이거는 건설주가 아니라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꿨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 36,000원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를 체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도 저희가 전국 사방팔방 곳곳 다 갑니다. 저는 청주로 갈 건데요. 청주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 창조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오후 1시에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오후 강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안양으로 갑니다. 경기도권이죠. 수도권으로 갈 텐데요.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뭐 비가 오는데도 그래도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하반기 강연 전략에 대해서 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들이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유튜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화학이네요. 남해화학이고 12,000원이고 비중이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일단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추가 매수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고 잘 기다렸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뭐냐면 안 하고 기다리는 거.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거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사셨든 또는 뒤에 올라올 때 사셨든 간에 여기 어딘가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건데 한참을 기다렸죠. 뭐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바닥을 안 잡았어요. 이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 생겼던 2020년 코로나 때 저점 자리와 거의 흡사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거기다가 남해화학이라는 이 기업이 지금 비료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다음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장마철부터 해가지고 무더위가 찾아오고 해서 지금 농산물을 조금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 그쪽이 이렇게 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결국 비료 사업이라던가 이런 식음료 관련주라던가 또 이런 사료 이런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닥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날씨 테마까지 이렇게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으니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좀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관심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바닥을 만들려고 해도 안 잡혀요. 관심이 있어야 바닥이 좀 잡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 잡기가 힘들고 관심이 생기는 어떤 타이밍을 기다려보자. 아마 이번 7월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장마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뭐 가뭄이 오고 가뭄은 아니겠네요. 어쨌든 홍수가 나고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테마성은 그런 게 일어나야지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런 게 발생이 될 때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약간 튀어오르려고 폼을 잡고 있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려왔는데 괜히 마지막에 조금 못 기다려가지고 추가 매수 일을 그르치게 되면 그거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만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달라. 대신에 거래량이 터진다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연락을 주신다면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이 실리고 나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된다면은 거래량 실리고 7,5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거래량 실리고 급등 나왔다 하더라도 참았다가 7,5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28,000원에 비중이 20% 정도 사셨네요. 일단 28,000원의 비중 20%라고 하신다면은 28,000원의 미래 컴퍼니를 왜 사셨죠? 뭐 일단 딱히 뭐 살만한 기업이었나 싶긴 합니다. 이 기업이 매출이 뭐 적자흑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뭐 딱히 뭐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가 하면은요 반도체 테마 때 많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세게 올라간 기업도 아니라 가지고 사실 이게 매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기업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남해화학에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얘는 지금 뒤에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뭐 딱히 올라갈 게 있나 뭔가 있나 싶은 과정에서 뒤에 이렇게 거래가 많다는 거는 생각보다 시장의 관심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기서 다시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간다면 어느 쪽으로 엮이게 될 것인가 보면요.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같이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시는 안 올라올 것 같았던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았던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머리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슬슬 올라올 때 이쪽으로 엮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반도체 쪽도 살짝은 엮이긴 했었으나 이쪽으로 엮이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더 들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라든가 이런 쪽들이 왜 매력이 또가 있나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삼성과 구글이 뭐 그 VR, XR 그런 메타버스 글래스를 뭐 내년에 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애플 비전 프로도 올 초에 출시가 된다 이야기 나왔다가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8개국에 이제 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만 다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거 외에도 반도체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재료는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재미있는 기업은 아니라서 산 게 조금은 아쉽긴 한데 올라가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다시 4만 원대까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우여곡절이 있겠죠. 밑으로 좀 더 내려간다거나 하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그냥 참으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밑으로 좀 내려가 준다면 그건 기회입니다. 18,000원까지 혹여나 내려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기업이 이걸 왜 샀지가 아니라 이걸 왜 안 사지라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18,000원까지 내려가면 아니 미래컴퍼니 이렇게 좋은 기업을 18,000원에 안 사? 뭘 살 거야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 대신에
내려왔다고 덜컥 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확인받고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내려오면 18,000원에 추가 매수 고민하자. 위로 올라오면은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 4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더 갈지 안 갈지를 다시 한 번 더 판단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15만 800원에 비중 10%고요. 15만 800원이면 굳이 안 사도 되는 가격이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15만 800원에 비중은 10%네요. 이거를 지금 15만 8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이게 조금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사신 거죠? 그죠? 여기가 약간 눌러있다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는 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사실 눌림목 매매라는 것은 이런 대형주에서는 좀 잘 안 먹혀요. 대형주에서는 눌림목이 아니라 그냥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하락의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 하락의 연속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대형주는 시세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들이 하락을 해서 눌림목 있네, 떨어진다, 눌림목 있네, 떨어진다, 눌림목인가, 올라갔나, 여기 눌림목인가,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시세가 약간 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라는 게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하실 거라면은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쪽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눌러 있다가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게 좋은 거고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이런 자리는 살만한 자리는 굳이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아래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저점이죠. 14만 8천 원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방향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한 12만 5천 원이라든가 저기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크게 물릴 이유는 없어요. 물론 만약에 시청자님 계획이 저는 이 종목을 한 2, 3년 동안 보면서 멀리 보고 가져갈 의향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K뷰티가 지금 각광받고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사가지고 저는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산 건데 굳이 이걸 지금 내려갈 때 손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래요. 뭐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장기로 봤을 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한 비중도 더 많아지게 되고 더 많이 사서 더 많이 수익 내려고 하고 멀리 볼 거니까 좀 내려가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조금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냥 바로 여기서 내려갈 때 14만 5천 원쯤에서 바로 손절 때려버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12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 다시 사거나 아니면 여기가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조금 자리 잡는 곳이 생긴다면 거기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걸 보고 우상향 초입부에 다시 사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별로 들어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모아가는 관점에서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잘 들어간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님이 어떤 계획을 짜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잘 들어갔네요? 아니면 왜 들어갔습니까가 이야기가 말이 딱 바뀌어지는 구간인데 제가 지금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냥 두 가지 전략을 다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장기로 들고 갈 거면은 12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보유, 홀딩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로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일단 팔았다가 다시 살래요 한다면은 14만 5천 원대 무너지면은 손들었다가 다시 사라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여기가 눌림목이 만약에 맞고 반등이 나가준다면 전고 반등이라고 해요. 이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를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트의 흐름상. 이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 17만 원에서 20만 원.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면 손절할래 했더니 또는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래 했더니 올라와 버렸네. 팔아서 수익 챙겨야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짧게 대응하시거나 올라갈 땐 수익 챙기시거나 밑으로 추가 매수하시거나 선택에 따라서 시청자님 자금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찐팬입니다. 뭐라고요? 찐팬이요. 네, 뭐라고요? 찐팬이라고요. 아, 찐팬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종목명 말씀하시는 줄 알고. 한미글로벌. 아, 한미글로벌. 아, 찐팬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26,600원에 비중 20%요. 26,600원에 20%요. 비중 20%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찐팬이라는 걸 못 듣고 뭐 찐팩인가? 신팩인가? 뭐지 이러고 있었네요. 종목 이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뭔가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한미글로벌을 뭐 조금 아쉬운 가격에 샀어요. 26,600원이면 조금 안타까운 가격이긴 합니다. 조금 더 빠졌을 때 사시거나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굳이 한미글로벌 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일단 사실 한미글로벌이라는 이 기업이 지금 저는 뭐 매력 있어 보이지 않네요. 최근에 2022년에 올라온 것도 전부 다 뭐 두바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막 엮여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단순 테마주로 이렇게 막 급등이 올라왔던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뭐 매력 있는 기업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 왜 그쪽으로 올라오는가? 건설 사업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사업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얘들이 어디 하는가 했더니 네옴시티라던가 말레이시아 뭐 해외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들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건설업황에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지금 건설업 많이 힘들어요. 건설업을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건설 관련주들을 자꾸 방송에서 추천합니까 요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송에서 자꾸 추천 안 해요. 어느 방송이든 뭐든 간에. 아니, 제 임의대로 산 거예요. 아, 임의대로 사신 거예요? 아니, 예. 자꾸 이 건설주를 자꾸 사시길래 왜 자꾸 건설주를 이렇게까지 사실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안타까워서요. 이 건설주가 지금 진짜 리스크 많이 크거든요. 이게 해소가 되면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데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이 코로나 전에 이 종목을 샀다면 10년 동안 횡보하는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사실 건설주가 재미가 없어요, 원래. 원래 애초에 건설주는 성장기 때 좋아요. 성장할 때 인프라를 막 구축하고 할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설주가 가장 컸던 때는 80년대에서 한 2000년 한 초반까지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까지 건설주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개발할 곳들이 많았고 고속도로도 막 지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건설주는 거의 뭐 재벌가에 가깝게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었고 아파트도 여기저기 다 지어놨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 아니고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해외 사업도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이제 동남아라든가 좀 개발이 덜 된 쪽으로 가가지고 해외 사업을 많이 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외 쪽으로 진출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건설을 잘하긴 하지만 중국이 또 싸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경쟁자가 중국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해외도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에도 나온 내용이지만은 미지급 공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는데 공사부터 일단 해준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터지게 되면 연쇄부도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주를 투자한다는 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든 간에 뭐 지금 뭐 원전 체코 원전 이야기 나오면서 그쪽에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이렇게 건설주들이 또 반등이 나가기도 하고 현대건설도 좀 막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 건설 관련 사업들의 반등을 힘입어가지고 저는 그냥 잘 탈출하고 나오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냅다 25,000까지 갑자기 급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회다 생각하고 팔아버리고 수익 챙겨 나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주는 지금 리스크가 있는 과정 속에서 수익 나면 정말 위험 속에서 꽃이 핀 거니까 그거는 그냥 챙기면 되는 건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위험에 많이 노출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거 슈팅 나올 때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사이쯤에서 바로 매도해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버리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건설주라든가 이런 건설 사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거들랑 이 PF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되고 하시는 거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한 템포 늦게 투자해도 괜찮으니까 나중에도 되고 그리고 건설주는 지금 앞으로 성장할 타이밍에는 건설주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뭐 자동차 자율주행 때문에 열려 있기도 하고 AI 테마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반도체 AI 때문에 올라갈 수 있고 전력 AI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고 뭐 메타버스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는 VR, AR 뭐 이런 것들 필요할 수 있는데 건설은 뭐 도대체 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딴 기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왕이면 단기 반등 나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유한양이요. 유한양행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8,800원에 20%. 잘 샀네요. 68,800원에 수익 중이네요. 그죠? 예. 예. 일단 제약 바이오들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우상향하고 올라가거나 잘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잡으셔가지고 저는 수익이 좀 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디까지 갈까라는 게 궁금할 건데 그건 전 잘 모릅니다.
저는 네. 다른 전문가랑 좀 다르게 뭐 아는 척 안 해요.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는 척하는 거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는. 저는 이거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미래에서 본 것도 없고 예지목을 끈 것도 없고 신내림 받은 것도 없어가지고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잖아요. 그죠? 네. 신고가라는 말은 지금까지 와본 적 없는 가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요. 신의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식의 신들이나 맞출 수 있는 거고 저는 주식의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할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팔아요. 그냥. 저의 매도 원칙입니다. 저는 매도 원칙이 뭐냐. 내 마음속에서 더 갈 것 같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분할 매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3분의 1 팔아버립니다. 더 갈까 안 갈까를 막 연구하고 여기서 뭘 보고 연구할 겁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거 더 사줄까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들고 있다면 아 유한양행이 실적이 정말 좋구나. 요즘에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임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분위기 좋으니까 더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3분의 1 정도 그냥 팔아버려요. 이건 저의 기준인데 어쨌든 시청자님만의 어떤 매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시장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 났으니까 판다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절제할 만한 기준이 필요해요. 소주도 무한대로 마시면 좋은데 먹다 보면 필름 끊기고 사고 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병까지만 마셔야지, 한 병 반만 마셔야지, 2병만 마셔야지라고 내가 취하든 안 취하든 난 오늘 딱 어디까지 마시겠다는 그 절제를 가지고 딱 정해놓고 마시게 되면 큰 사고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도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 욕심에 취해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절제할 때가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10만 원이 고지 앞인데 10만 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10만 전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98,600원까지 올라갔었네. 97,200원인데 3,000원만 더 올라가면 10만 원인데 10만 원에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할 거고 10만 원까지 가지 않겠나 하고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10만 원 터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0만 원에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보면서 거기서도 더 갈 것 같다 하더라도 그냥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1만 원 매도하든 12만 원 매도하든 좀 더 가져가 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안 가고 밀려 내려가면 한 9만 원쯤에 매도해버리면 그냥 수익 챙기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은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연말까지 갈라 했더니 그러지 말을까요? 이제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결정 한번 해보시는 거죠. 연말까지 가져갔는데 본전이 아니고 손실 막 50%라도 내가 연말까지 가져갔으니까 뭐 손해 보는 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배짱과 인내심과 뭐 그런 호탕한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뭐 상관없는데 이 수익 나중에 아쉬워하실 것 같으면 빨리 파시죠. 절반 정도는. 예, 내가 이 수익 내가 놓쳐서 나중에 아쉬울 것 같다 싶으면 빨리 팔아내는 게 매도의 원칙이 돼야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은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이제 수익을 챙기셔가지고 주머니에 꼭꼭 챙겨 넣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매도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담하는 걸 되게 전문가가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면 뭐 목표가도 정해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고가 어디 갔을 때 여기까지 간다, 저기까지 간다, 전망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10년이고 20년 경제방송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문가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나아졌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익 났습니까? 안 냈을걸요? 매도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자꾸 정하려고 하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절제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수익을 챙기는 것이 매도의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투자의 대가들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저는 원칙에 입각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났으면은 적정 기간에서 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파는 건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제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들을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리고 있죠. 청주에서 오후 1시에 토요일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청주에서 지하 1층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지하 1층에서 여러분들 강의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11시에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준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들을 강의해 드릴 거니까 오셔서 많이들 배우시고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도 배우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내 종목들을 내 계좌를 정리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